살 때는 5억이었지만 3년 후에 15억이 되었다면 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블 변호사입니다. 이혼에서 금전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있는데요.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최고 금액이 통상 3천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이 규모가 훨씬 큰데요. 재산 분할 중에서 또 규모가 큰 것이 부동산이죠. 특히 최근 수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한 규모로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혼 시기가 빨라지면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결혼을 할 때 아무래도 남편 쪽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결혼을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신혼집을 샀는데 당시 가격은 5억이라고 하고 3년이 지나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올라 15억이 되었고 3년이 지났을 무렵 이혼을 하게 된 경우의 예를 통해서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한 지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파트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라는 문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된다면 아파트의 재산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 즉 5억이 기준일까 15억이 기준일까 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라는 문제에 답을 드리려면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공동의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드릴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혼집과 관련된 돈인데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예외가 실제 적용이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그러한 경우인데요. 판례를 보면 특유재산의 증식에 협력하였다거나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감소 방지에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부부가 함께 부부 공동생활을 하였다면 감소 방지가 인정됩니다. 즉 부부 공동생활을 한 것 자체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가사노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만약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6개월 동안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였다고 감소방지가 인정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그건 부당하죠. 그럼 얼마나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해야 감소방지에 기여했다고 인정될까요? 문제는 여기에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1차적 기준으로 3년 정도를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3년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3년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자녀가 있고 자녀를 아내 쪽에서 양육해야 한다면 3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이 더 짧더라도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님들께서 가장 신경을 쓰시는 것이 자녀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그래도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요건은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또 만약 맞벌이를 하였다면 역시 3년 이내라도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물론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내 쪽으로 가는 재산분할 비율이 높지는 않겠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도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서 재산 분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아파트 가액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는 좀 간단합니다. 사실심 종결일 기준입니다. 사실심이라는 것은 2심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가액의 기준일은 2심 종결일이 기준인데요. 실무에서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홈페이지가 많이 참고됩니다. 이 홈페이지 자료를 기준으로 많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감정을 하게 됩니다. 살 때는 5억이었지만 3년 후에 15억이 되었다면 15억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종합적인 결론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늘 사안에서 3년 만에 10억이 올라 15억이 된 아파트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기간도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혼인기간 중에 증가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부부 일방에게만 이익을 기속시키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15억이 되고 15억을 기준으로 아내의 기여도가 평가되겠습니다. 기여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얘기가 필요하니 기여도가 몇 %나 인정될지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에 10억이나 올랐기 때문에 이 10억을 적절한 수준에서 나누는 결과로 재산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쟁점은 재산 분할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재산 분할의 가액 기준은 사실심 종결일 기준, 즉 2심 종결일 기준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